자, 이번에는 시리얼 시장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두 집단 평균 비교하는 t-테스트 모듈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분석에서 집단 비교안에 t검정, 데이터 연결, 시리얼 시장조사, 링크 데이터. 자, 성별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맛, 가격, 영양가, 향기, 요깃거리, 그 다음에 종합평가, 이게 7점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술 통계에 가면 최대값이 7이죠. 7점 척도로 측정된 걸 알 수가 있어요. 1에 반응한 경우는 없네요. 네, 최소값이 다 뭐 2니까. 그 다음에 각 변수들에 대한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4분위 범위, IQR, 뭐 외도, 첨도. 물론 이제 이거는 사람의 의견, 심리, 의지, 신념, 태도 등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연속형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우리가 그냥 점수로 인지하고 분석하는 거니까요. 자, 맛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고, 집단별로 본다면 성별, 여자인 경우 이렇게 되죠. 이게 구간을 7점이니까 7 정도로 맞춰 놓죠. 남자인 경우 토탈은 이렇게 되고, 자, 가격, 남자인 경우, 여자인 경우. 향기, 요깃거리, 여자인 경우. 토탈로 하면 크게 뭐 차이는 없네요. 이게 이 1에 응답한 값이 없으니까 뭐 6개 정도의 범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맛, 가격, 영양가, 향기. 파워포인트로 보내려면 도표 복사하기에서 to 파워포인트 하면 되죠. 자, 여기에서 to 파워포인트, 그러면 파워포인트에 이와 같이 그림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닫고 요깃거를 바꾸고 도표 복사해서 to 파워포인트 하면 요깃거리가 다음 페이지에 삽입됩니다. 이와 같이. 자, 닫겠습니다. 단일 표본 시트로 가면 단일 표본에 대해서 평균이 얼마가 되느냐, 그것을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평균이 뭐 한 3 정도 된다고 보면 이와 같이 되겠죠. 뭐 가격, 영양가,
맛과 평균이 이게 3.5 평균이 3.5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가설 검정을 한 경우 P값이 0.05보다 작으니까 유의수준 0.05 하에서 맛의 모평균이 검정값 3.5 여기죠. 3.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의한 차이가 인정된다. 그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결론이 적혀져 있죠. 가설 검정에 대한 결과가 텍스트로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긴 실력 구간의 끝을 표시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평균값이고, 평균값이 5.25죠. 5.25고, 거기에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9에서 5.5 사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뮤 낫이 검정값이 4.9나 5.5 사이에 포함되지 않으면 미니 모평균과 같다가 되죠.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지 않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옆에 이거는 다트 플롯의 미니멈을 하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X는 이건 이제 연속형일 때 이것이 주 효과를 나타날 텐데요. 주 효과. Y는 다트 점들을 간격을 넓혀주는 겁니다. X는 X축에서 이 연속형일 때 이 값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속형 데이터를 써볼게요. 순선 연속형 데이터 사무기기에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사무기기에 이렇게 연속형 수치를 입력해 놨어요. 연습용으로 한번 이걸 써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로 가서 데이터 연결 사무기기 연결하면 들어왔죠. 단일 표본에서 Y를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X는 X축의 그 인터벌을 늘려줬다 좁혀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인터벌이 그죠? 좁혀지니까 일종의 히스토그램으로 보면 이 막대가 줄어드는 거고 이건 막대가 넓혀지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게 막대들이 서로 분배 할당되니까 옆으로 퍼진 듯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사용해서 그림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데이터에서 원래 데이터로 가보죠. 자, 이제 대응 표본 맛과 향기가 맛에 반응한 그 반응 7점 척도상의 반응 점수와 향기에 반응한 7점 척도상의 반응 점수 간에 과연 차이가 있느냐, 그죠? 페어드 된 데이터예요. 페어드 샘플이라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 앞에서 뒤에 것을 뺀 대응차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데 표준화해서 대응차를 계산한 거예요. 여기 표준화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측정할 때 맛과 향기의 측정 단위가 동일한 단위니까 표준화하지 않고 보면 7에서 6을 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대응차는 1이 되죠. 66 같으니까 제로고 여기는 1이고, 그래서 매우 맛과 향기가 유사해 보여요.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은 0.962가 됐어요.
표준화 하나 안 하나 상관계수는 영향을 받지 않죠. 자, 그랬을 때 통계적 가설 검증의 결과, 즉 대응차가 0이냐 아니냐, 그래서 검정값은 제로를 입력해 놨습니다. 예, 그러면 맛과 향기의 반응값이 차이가 없다, 그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가설 검증의 결과는 유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맛과 향기 간의 표준화 대응값, 이걸 빼면 이제 표준화가 아니죠. 대응차 평균의 검정값이 0과 같다고 할 수 없다. 0이 아니다. 검정값인 0과 같다고 할 수 없다. 0이라는 규모가설을 기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0이 아니다. 차이가 있다. 그럼 어디가 크느냐? 대응차의 평균이 플러스가 되니까, 예, 맛에서 향기를 뺀 거니까, 앞에서 뒤에 걸 뺀 거니까 맛의 반응값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다. 유수준 5%에서 검증했을 때 맛의 반응값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향기에 비해서. 자, 독립표본. 독립표본으로 가면 종합평가, 맛에 대한 종합, 맛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성별에 따라서 여자는 70명, 남자는 30명. 그렇게 됐을 때 성별에 따라서 등분산, 일단 두 집단 간의 등분산은 검정했을 때 등분산은 동일하죠. 0.0보다 크니까 동일하다고, 유수준 5%에서 분산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0.0보다 작으니까 남녀 두 집단 간의 모평균의 차이가 있다. 자, 검정 결과 등분산이며 유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여자와 남자 간의 맛의 모평균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모평균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각각 6.04 평균이 됐고요. 3.4 그룹 1의 그 하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고요. 그룹 2의 두 번째 집단, 자, 역시 똑같이 이제 y를 조정하는 그런 값이에요. 자, 그래서 독립표본 T검정을 이와 같이 수행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보조축에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측정 단위가 뭐다, 뭐 센티미터다, 뭐다, 그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몇 점을 맞았느냐, 우리는 점수니까 점 이렇게 하되면 뭐 3.4점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죠. 여기에. 그래서 측정 단위가 뭐냐, 단위의 값을 입력하면 이쪽에 몇 점이라고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집단이 여러 개인 경우, 3개 이상인 경우, 연령이면 10대하고 30대 간의 맛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있느냐, 그럼 이렇게 되면 2분산이죠. 2분산, 여기는 5%일 때 5%를 쓰지 않을 거면 이걸 바꿔주면 돼요. 이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0.01이죠. 네, 99면 0.01, 0.01일 때, 95는 유수준 5%일 때, 그래서 이걸 움직여주면 여기 유수준이 바뀝니다. 이렇게 지금 0.02가 돼 있죠. 95%를 고정을 시켜 놓고 이와 같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등분산일 때 보는 건데 2분산일 때 P값이 이러니까 0.05보다 작으면 10대와 30대 간의 맛에 대한 응답, 긍정적 태도 점수의 차이가 있다. 모평균의 차이가 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있어요. 이게 같으려면
이 첫 번째 집단의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두 번째 집단의 컨피던스 인터벌, 첫 번째 집단의 컨피던스 인터벌이 두 번째 집단의 이 추정치, 평균 추정값,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을 포함하면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나요. 자, 이건 뭐 그림상으로도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죠.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등분산인데 유수준 5%에서 차이가 인정되지 않죠. (0.05) 즉 여기에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인터벌 안에 이 점이 정확히 들어가요. 여기에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자, 이건 0.7이니까 5%에서 차이가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평균차의 컨피던스 인터벌 내에 이렇게 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센터 포인트가 겹쳐 있죠. 그림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상 t-테스트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요. 뭐 방법이랄 게 없죠. 너무 뭐 누를 게 없어요. 그냥 변수 선택하고 이게 아웃풋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만 연습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텍스트로 출력되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결과예요. 이 과정을 모른다 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만을 기계적으로 가져가서 얼마든지 결론이 어떻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세세히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건 뭐 통계학을 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중요한 문제일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략적인 이게 뭐 하자는 것만 파악한다면 이 결과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신의 데이터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크다면 어느 쪽이 더 큰지 그런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여기는 없는 건데 이게 10세하고는 차이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뚝 떨어졌잖아요. 그럼 10대가 더 긍정적 태도를 가지죠. 여기가 더 크니까 이쪽으로 더 크잖아요. 자, 이상 t-테스트 모듈 사용법을 살펴봤습니다.